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해야 될까? 이런 주제입니다. 영어로 why thrive. why grow가 아니라 why 그 thrive라는 용어를 썼어요. thrive라는 용어는 영어로 뭐 원래 prosper, 번성하다, blooming, 꽃 피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이가 들으면 이게 세단해지고 말이에요. 치매를 걱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나이 들어도 더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왜 성장해야 될까? 이런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 마사 그레이어머라고 유명한 무용가예요. 발레를 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그 1948년 때 나이가 50대 중반 이때 찍은 사진인데 이때 그 사진은 한참 난 멋있게 느껴져가지고 올려봤어요. 이 양반이 97세까지 활동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중간에 한번 좌절을 겪은 때가 있어요. 몇 년.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 무용을 하시는 분이니까 몸이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70대 중반에 물러났는데 한 4년 동안 죽을 생각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인데 그래서 그 돌아가실 때까지 무용 안무가로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미국 무용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 꽃을 피운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진에 올려놨습니다. 그럼 먼저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야 될까? Why age?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야 될까? 그거는 나이가 들으면은 사람이 지혜가 생기거든요. 철이 들어요, 쉽게 말해요. 그래서 나이가 왜 들어야 되느냐? 철이 들기 위해서 성숙해진다. 그런 걸 전에 한번 한 적 있고. 그다음에 why survive? 이 세상 사는 게 좀 어려운데 이 어려운 세상을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purpose. 우리가 각자 자기 삶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를 깨닫기 위해서다. 그러면 어린 아들이 죽고 손주들을 맞는 할머니가 있으면 그 할머니는 손주를 잘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또 어렸을 때 남편 잃어버려요. 애는 다섯인데. 그럼 애 다섯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온갖 희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이 옛날에 보니까 판검사가 되더라고요. 공무원 해가지고. 끝으로 오늘 얘기할 거는 why thrive? 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느냐? 왜 나이 들어서 꽃을 피워야 되느냐? 이거는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something new,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미국 사람들의 말하는 창조라는 건 뭐 물건을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에서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하루를 멋있게 살아가는 걸 창조라는 개념으로 쓴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 들어서처럼 자유로운 시절이 없거든요. 그때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얘기는 왜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꽃을 피워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why thrive to create something new. 왜 성장해야 되는 거야.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다. 그럼 왜 그렇게 노력해야 되냐. 그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만 내가 행복해지고 또 내가 행복해져야 내 주위 사람, 내 배우자라든가 자식들이라든가 친구들이 행복해져요. 내가 밤낮 우울해지고 슬픈 노래만 하면 주위에 여러 가지 해방만 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창조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책 타이틀에 챕터의 타이틀이 Safety in the Stagnant Core라는 거예요. 스태그넌트 코어라는 거는 정체 상태예요.
정체 상태의 안정성이다. 어?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말이에요. 회사에 다니다가도, 어떤 이 만내리즘에 빠져요. 그러면 정도 상태에 빠진다고. 근데 계속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빠질 틈이 없거든. 항상 새로워. 그래서 항상 새롭다가 뭔가 이 회사가 나하고 안 맞아. 회사를 옮길 수도 있지. 난 그래서 회사 여러 번 옮기고 한 4, 5년 살다가 보면은 내 이 회사에서 내가 더 클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난 다른 회사로 떠나고 그랬어요. 내가 나이 들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세그넌트 코어를 못 견디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회사 다니는데 우리가 특히 60대 혹은 은퇴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스태그넌트 코어, 다시 말하면 이 정체 상태의 안정성을 회피해야 돼요. 그 안정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이든 그 자체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을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진 코엔이라는 유명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심리학자예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나이든 그 자체는 젊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할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오랫동안 이 사람이 쓴 The Creative Age라는 책을 열심히 보고, 이 말이 과학적으로 맞구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납득할 수 있고, 실현도 가능하다. 그런 저는 신념을 갖게 돼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제로 포즈. 제로라는 건 노이란 말이거든. 포즈라는 건 서 있다는 얘기야. 노는 갱년기, 노년의 정체를 의미하는 이 내가 좋아하는 학자 그 닥터 아르고니라는 사람이 만드는 단어예요. 제로폰 사전에 없더라고 책을 쓰면. 요는 갱년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한 사람들이 내가 전철을 타서 친구를 만나도 상당한 사람들이 제로폰 노는 갱년기더라고. 이거는 이런 용어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별로 퍼져 있지 않지만은 거의 안 들어왔죠. 내가 가장 중시하는 얘기가 이 제로포즈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is the way out from zero pose? 이 노는 정년기에서 나가는 길이 있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한 액션 플랜을 얘기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노인이 되면 통장도 다 아이들한테 주고 집도 다 뭐 남겨주고 집방 들고니 신들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새로운 사회 주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래야 여러 포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내가 읽은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인데요. 또 사람들 만나보고 느낀 거 그런 경험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한마디로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는데 우리는 왜 살아남고 성장해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나이가 들면 여러 한계에 처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우천 대표도 말씀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현실을 착해요. 자꾸 기억력이 자꾸 단기 기억력이 자꾸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한다고. 이거 내가 치매 기계 있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장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성장하려는 건 뭘 창조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창조하는 건 우리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행복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를 줄 수 있다.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how drive, 성장하는 방법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리니유얼, 재탄생이 된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인벤션,
재탄생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주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모든 거를 새롭게 제로 포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철학과 그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과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 돼. 그런 모임을 가야 되고 그런 책을 읽어야 되고 그래야 리이매진이 가능해. 그렇게 되면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이 창조적인 다이어즘이 가능해진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Escape from Zero Four 이건 내가 붙인 얘기인데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 에이르 프롬의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Escape from Zero Four 노인 정체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누구나 나이 들면은 삶에서의 그 역할, 역량, 목표들을 바꿔야 돼요. 그걸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가지면 안 됩니다. 좀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변화에 발맞춰 생각하고 새로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소위 그 스태그넌트 코어, 노년 갱년기에 신자매들에게 쉬워요. 익숙한 노인 갱년기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 시간 속에 멈춰버리고 우리의 삶을 제한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식들도 말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뒷방 들고는 치고 그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소위 이 노인혁명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successful age,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한 많이 있잖아요. 여러 책들이 많이 나온다. 그 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때 보면은 한 세 가지 이론으로 추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잘 나이 들어가려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해라. 다 하는 소리예요. 그죠? 노인학자 아니래도 또 많은 여러 가지 워크숍 가운데 이런 얘기 해요. 잘 들어가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 재밌게 살아라.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 다음부터 논리는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에 모두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이게 소위 그 발테스의 모델로 대표되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거기 손놀림도 피아노 치는 사람 같은 손놀림이 늘어질 거란 말이에요. 바이올을 치는 사람은 이게 늘어질 거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기능을 집중해서 발전시키고 그걸 더 심화시켜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지인 코온이 하는 얘기는 외부 조건에 상관없다. 치매에 들면 치매에 들어도 상관없고 또의 그 호스피스에 병동에 들어가면 호스피스 병동도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들에 주목해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장점이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이 40이면 40대로, 50이면 50대, 60대면 60대 단점이 생기는 것만큼 장점도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라. 이게 우선말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성공적인 노화를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나는 세 번째 스토리, 세 번째 모델을 저는 당연히 좋아합니다.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성, 크리에이티브니스는 모든 나이, 모든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은 특히 나이가 주는 경험의 풍요로움이 창조적 가능성을 엄청나게 확장시킨다.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3, 40대에 말이에요. 가장 그럴 때, 그때요, 지금의 나하고 말이에요. 비교하면은 그때 사실 철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50대 뭐 이모니 40대 후반에 됐지만 그때 나하고 지금하고 나하고 경험을 지금이 난 비할 수 없이 낮은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다시 지금 임원 생활을 훨씬 잘할 것 같아요. 물론 이 프로그램 짜고 이런 걸 못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머리 좋은 친구들을 끌어가지고 창조성을 높이는 데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 다른 여기 제 얘기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첫째 우리가 교훈은 말이에요. The past can help us renew ourselves. 과거의 우리의 삶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게 그냥 살아온 거 아니란 말이야. 다 열심히 살아왔어. 너나 할 것 없이 다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사실. 거의가 다. 내가 좋아하는 화가 앙리 마테스. 이 양반도 어,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식도 죽고 마누라도 여기 아우슈피츠 가서 돌아가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몸도 불편해지고 고독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만을 갖고 많은 세월을 불안 속에서 살았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살았는데 1941년 봄에 72세 때 부활을 창로증이 나온 걸 확인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40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이 당시 그림들이 다 피카소 다 같이 동시대이니까 피카소보다 더 비싸게 그림을 그때 팔은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들어서 80대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이게 더 심화된 거야. 이런 그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I have needed all the time to reach the stage where I can say what I am, what I want to say.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많은 단계의 시간이 필요했다. 야, 물론 젊었어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능률적으로는 이 그만큼 자신감이 없던 얘기예요. 나는 이 마티스의 얘기를 듣고 참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옛날에는 구구절절히 여러 가지 잡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나이 들을수록 심플해졌거든. 말하는 게 논어에 나오는 말은 얼마나 심플합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심플해지면은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난 물론 그런 단계는 못 이르렀지만은 감히 이게 마티스가 한 말이 공저가 한 말이고 이게 정신과 고도의 그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로구나. 그런 공감을 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교훈은 과거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두 번째 교훈은 The present can help us reinvent ourselves.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내가 재창조하는 삶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사 그레이머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도 76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자살하려는 생각을 밤낮 했어요.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러다가 1972년 뛰돌아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춤은 못 추지요, 나처럼. 몸에 안 따라주니까. 그 대신 안무 연출가로 창작하는 데 전념했고, 97세까지, 97세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군의공원을 다녀오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람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자가 그레이엄을 평한 거예요. 그레이엄이 무용단에 관여하는 것은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전, 풍스러운 전당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그레이엄은 헌신과 대담함이 부족한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지 않아.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 아닌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참 동양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우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늙어서 이제 좀 편히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레이엄처럼 사냐. 이게 쉬운 일이냐. 절대 쉽잖아요. 그 하워드 가더너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잖아요. 교육학자. 이 사람이 그레이엄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어요. 누구나 실패할 권리가 있다. 실패했더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용기만 있다면 실패를 판단으로 새로운 단계로 올 수 있다.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대신 한 가지 대조가 있다면 우리가 미디어크래시티 평범함에 빠지지 말아야 게 매번 창조할 때마다 새롭게 뭔가 작은 거라도 이노베이션을 해라. 이게 내 믿음이다. 이게 마사 그레이의 한 말인데 이 말을 하워드 가드너가 인용을 해서
유명한 책들을 썼어요. 그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잘 아시다시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1836년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이때 기념하기 위해서 넣어놓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난 이 시대에 노인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은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없어. 시시한 어떤 카툰이나 그런 것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노인혁명을 상징하는 뭐 사진 중에 왼쪽에 있는 걸 리즈 레어마이라는 유명한 배우예요. 무용가의 사람. 이 양반의 모습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말이에요. 노인혁명의 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또그 왼쪽에 있는 분은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버트란드 러셀입니다. 그 90대 노인이 영국 의회 앞에서 원자폭탄 같은 거 더 만들지 말고 핵전쟁을 절대로 하지 마라. 폭탄 만들어내지 마라. 이런 데몰로 하시고 이런 사람을 살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사람을 이렇게는 살지 않지만은 우리의 그 한도 내에서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혁명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I will just be the person that I am. I will just be the person. 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이다. That I am. 바로 나 자신. 내 본래의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하루 오래 사니 버터드 로스나 리즈 레어만 이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걸 확신을 합니다. 아, 특히 이 시대의 중요한 거는 그 culture of age. 이 나이 들은 사람의 문화가 필요해요. 우리의 문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 나이 들면 아주 우습게 보거든. 노인들을 아주 그 농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아주 유머를 해도 아주 더럽게 유머를 한다고 노인들 가만 그런 그 유머가 얼마나 많고 그런 그 농담이 얼마나 많고 그런 그 천박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컬처 나이 들으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 얘기를 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헨리 머레이를 하던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자의 성격, 우리 모두의 각자의 성격은 정치 연설자, 압력단체, 어린아이, 정치 선동가, 공산주의자, 고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의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온갖 인물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말에도 정의당, 녹색당 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다 잘난 놈이고 못난 놈이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의사나 심리학자가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열려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건강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려면 항상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심리학적으로 증명하는 학자예요. 아, 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이가 들면은 각 개인의 의회는 더욱 더 많은 모습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바다는 더 풍요롭고 다양해진다. 그 나이 들면 우리가 더 풍요로워진다 이런 얘기. 이 유명한 학자가 얘기예요. 나이 들면 큰 해류를 해저에서 수면으로, 해안에서 다른 해안으로 이동시킨다. 나이 들면 삶이 계속해서 흐르게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면서 각 개인의 능력, 관심, 경험, 관계, 공헌 등의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나타나는 결과물을 논문이 문화, 에이지 컬처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을 다룬 그런 의사들이 한 얘기. 이 사람들이 이 정신병자로서 형편없게 봤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신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그 바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바다처럼 말이에요.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게요. 바다가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역시 움직인다. 지금 기후가 여러 가지 더워지니까 플로리다 바다가 이렇게 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뭐야? 돈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빙하가 높고. 해류가 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한 개인의 정신세계도 바다와 같다. 이 모든 걸 하나의 컬처라고 불러도 된다. 또 우리가 에이지 컬처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그 컬처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컬처 오브 에이지. 그럼 나에 대해 마이 컬처 오브 에이지, 나에 대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 이 네 가지만 알면은 이 네 가지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컬처 오브 에이지를 만들 수가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면 나는 또 이거 서번트.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쌓을 수 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면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거기 위해서는 내가 액션 플랜을 새로 만들어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기획서 하는 친구는 많은데 사람이 특히 노인 시대 이 노인이 어떤 인생으로 내가 스테이너트 코어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더 활기찬 사람이 될 건가 하는 건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성공적이 되려면 좀 유산도 남기고 돈을 남긴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자식들이, 친구들이 나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남기고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강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는데, 강 박사님은 좋은 유산을 남기신 것 같아요. 기도 목적은 뭐냐면, I will just be the person that I am. 원래 나는 나들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렸을 때 부모의 학대를 받았든가, 학교 선생님한테 못된 얘기를 들었다든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든가, 이래가지고 빗나갈 수 있지만은, 원래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뭘 보면은, 이게 옳다는 느낌을 다 알고 있다. 저거는 아름답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얘기입니다. 이게까지가 오늘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기 말은 재창조할 방법. 현재는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겠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될 거거든요. 다음 주에 내가 얘기할 건 이런 겁니다. The action plan, the aging process and the define. 그러니까 내가 다시 나야 되는 거야. 리에이징. 다시 나야 되는 프로세스. 그리고 우리가 나야 됨을, 우리의 에이징을 어떻게 다시 규정짓는 거. 다시 말해 세상에서 눈을 보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말들을 버리고 나 자신이 나의 나이즘에 대해서 새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리에이징 프로세스를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네 가지 도표를 잘 만들어요. 하나는 defining your reserve.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도표는 your, 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서번트, 내 지식, 그리고 나의 현명한 어떤 현자로서의 기준, 다시 말하면 어떤 통찰력, 그리고 큐레이터, 나의 사회에 대한 여러 사회를 큐어하고 말이에요. 그 사회를 다시 창조하고 이런 어떤 능력, 그리고 내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활동, 그리고 어떤 예지자적 어떤 그런 지혜로 얻는 것. 이 다섯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도표는 나의 그 에이지 포인트는 뭐냐. 나의 살아오면서 중요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 가지 할 건 없고 두세 개를 뽑아라. 대표적인 거.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 은퇴했을 때, 응? 그때 내 상황이 어땠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뭘 해야 돼요.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레코닝, 장단점을 계산을 해봐야 돼.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은퇴했다가 다 나쁜 거 아니란 말이야.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고 나서 해결책을 찾는다. 이렇게 두세 개의 우리가 에이지 포인트를 한번 설명하고, 세 번째 도표는 요 에이지 컬처.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who I was, 내가 과거에 뭐, 그리고 who I am, 현재 난 누구, 그리고 who I will be, 앞으로 내가 뭐가 되고 싶고, 그리고 나는 my legacy, 무슨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 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맨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 age, imperative action plan. 내가 영어를 쓰는 이유가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age, imperative action. imperative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어떤 명령, 의무 이런 거거든요. 한때 책에 imperative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나이가 주는 imperative, 피할 수 없는 행동 계획, 잘 나이 들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행동 계획을 다섯 가지로 싸서 정리를 합니다. 배우는 두 번째, 그 스테이지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 중요한 걸 먼저 아는 거예요. 알 필요는 그동안 인생 살아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큐레이터, 세상을 치유하는 방식.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내 일상에서 뭔가 창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어떤 우리가 영성적, 영적 지혜를 갖고 가야 된다. 영적 지혜를 갖는다고 해서 꼭 종교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느 종교를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 못지않게 나는 어떤 그 영적이라 하나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네 가지 목표를 완성을 하는 게 다음 주에 그릴 액션 플랜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